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부로 불리는 하르그 섬을 공격했습니다. 그 의미와 파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달 말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검거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란 전쟁이 보름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숨통을 직격했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의 90%를 처리하고 있는 요충지 하르그 섬을 공격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조치를 풀기 위한 압박 전술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군사기지로 보이는 곳에 미사일이 잇따라 떨어지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활주로 위로도 미사일 폭격이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중부사령부가 자신의 명령에 따라 이란의 하르그 섬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은 섬에서 15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격 작전을 감행했다며 이란의 핵심 요충지 하르그 섬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왕관의 보석이라 칭한 하르그 섬은 페르시아만 안쪽의 작은 섬으로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루어지는 복합 원유 터미널입니다. 이란의 해상 유전과 육상 유전에서 해저 송유관을 통해 원유가 섬으로 모이면 섬 안의 원유 저장 탱크에서 처리한 뒤 선박에 싣는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선박에 실린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중국 등 해외로 수출됩니다. 대형 유조선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자 트럼프가 이란 경제의 숨통으로 불리는 이 원유 터미널을 공격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인도적 이유로 석유 시설은 파괴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방해하면 공격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르그 섬 공습 언급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석유 시설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과 관련된 지역 내 모든 석유와 에너지 인프라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일주일간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파상 공세를 통해서 이란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 반격 능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뼛속까지 끝났다고 느껴질 때 그때 종료될 거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활주로 위, 죽음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밤하늘로 미끄러지듯 이륙합니다. 희미한 불빛만 남긴 채 거대한 검은 형체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B-2 폭격기가 이란 정권의 위협을 제거하고 전력을 재건할 능력을 없애기 위해 장거리 타격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 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내가 뼛속까지 그렇게 느낄 때가 될 것이라며 여유를 과시했습니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제기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란을 더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유가 문제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중동 병력도 증원했습니다. 일본에 배치됐던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과 2,500명 규모의 해병대 병력이 중동으로 파견되며 앞으로의 일주일이 이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이란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공관을 겨냥한 공격에 걸프 지역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대형 건물 옥상에서 큰 불길이 일어나고 하늘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이 난 곳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아침 대사관 헬리콥터 이착륙장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사관의 방공 요격 체계가 타격을 입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 시작 이후 바그다드 내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은 것은 지난 7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0일에는 바그다드의 미국 외교지원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사관 공격은 미국이 이란 하르그 섬을 폭격한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이 반발하는 이란 또는 친이란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르그 섬 공습 사실을 발표한 직후 반격을 경고했습니다. در صورت چنین تجاوزی همه زیرساخت‌های نفت و گاز منطقه که آمریکا و همپیمانان غربی در آن ذی‌نفع هستند به آتش کشیده می‌شود و نابود می‌گردد. 구체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국이 잠재적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대대적인 공습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동 지역 전반의 미국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도 공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국제부 성혜랑 기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왜 전쟁 2주차 이 보름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하르그 섬 이 공격 카드를 꺼냈을까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건드리면 터지는 화약고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르그 섬 공습, 이 전쟁 전부터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던 군사 옵션 중에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도 이곳만 장악한다면 이란 사태는 끝난다라고 보도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곳을 건드리는 건 이번 전쟁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데다가 이란이 주변 걸프국을 공격할 명분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란과 군사 충돌을 빚었던 지미 카터나 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하르그 섬을 끝내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공습을 개시한 겁니다. 이게 지도를 보면 굉장히 작은 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치명적인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하르그 섬은 이란 남서부의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섬 안을 보면 거대한 원유 저장 탱크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이 면적은 여의도의 2.5배, 울릉도의 4분의 1 수준으로 작지만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고요.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출발하는 핵심 터미널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를 지금 공습한 이유는요?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선 최후의 압박 카드로 해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가 지나가는 길목이라면요. 하르그 섬은 이란산 원유의 출발지거든요. 이란이 길목을 막고 이란 관련 선박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전략을 쓴다면 미국은 이란산 원유도 수출되지 못하도록 출발지를 아예 묶어버리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유 시설은 건드리질 않고 이 군사 시설만 타격을 했다던데요. 네, 마지막 레드라인은 넘지 않은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섬의 석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굳이 명시를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정부 수입의 약 40%가 석유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하르그 섬인데요. 섬이 완전히 파괴된다면 이란 경제가 무너지는 건 물론 친미 정권으로 교체가 되더라도 국가 재건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숨통은 살려둔 채 이란 지도부를 압박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란이 세계 7대 원유 수출국인 만큼 당연히 유가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작은 섬에서 뭐 지상전까지 벌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가장 큰 관심은 이 일본에서 출발한 30일 해병 원정대입니다. 지상 병력은 2,500명으로 작은 군대 하나 정도의 규모인데요. F-35B 전투기로 공중 지원이 가능하고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까지 거느린 육해공 기능 모두 갖춘 부대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섬 상륙과 항만 장악 훈련도 반복해 왔기 때문에요. 상륙전 특화 전력으로 꼽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병력이 이란 공습 시작이 된 뒤 중동으로 향한 첫 지상 전투 부대라면서 종전의 마지막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